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린더, 그러니까 우리가 긴 막대기 같은 거, 그러니까 두 개의 긴 막대기가 있는데 이 긴 막대기가 어, 사이의 유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래서 평판과 달리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긴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바깥이 있고 안쪽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조그만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무한히 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운동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 axially moving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rotating 하는. 자, 뭔 말이냐면 내부에 만약에 관이 이 유동 방향으로 이게 Z 방향이라고 치면 유동 방향으로 막대기 두 개 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실린더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 로테이팅은 이 두 실린더가 서로 다른 각속도로 회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 사이에 유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풀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 XYZ 코디네이트 대신 뭐 XYZ 코디네이트로 뭐 해도 되겠지만 경계 조건 같은 것들을 주는 게 상당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바깥쪽 유동이 그 바깥쪽 실린더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실린더 두 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두 개의 판처럼 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예를 들어 위쪽이 움직이고 있다, 유한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유동이 뭐 이렇게 될 건지 직선으로 될 건지 그건 이제 풀어봐야 알겠지만 속도 분포가 직선이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XYZ 코디네이트로 만약 경계 조건을 준다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바깥쪽 즉 R이 뭐 이걸 R1이라고 하면 R1인 지점에 R1인 지점에 R1인 지점에 U는 U1이다 이렇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선 간단히 줄 수 있는데, 그죠? 이 XY 코디네이트에서는 돌아가는 방향 모든 위치에 좌표점이 다 다르죠. 거의 경계 조건 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다룰 때는 보통 cylindrical coordinate 또는 spherical coordinate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XYZ를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른다면 이걸 변화를 해서 R 세타 Z로 표현되는 cylindrical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변환해서 그럼 지배 방정식도 바뀌게 될 테고 뭐 슈어 스트레스도 요 R과 세터 Z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이 관계식들이 책의 어펜딕스 G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 식을 유도해내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뭘 쓰냐면 스트레칭 팩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 관계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XYZ 코디네이시든 R 세타 Z 코디네이시든 어떤 거리를 표현하는 어떤 거리, 즉 어떤 두 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로 표현하면 아주 미소양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XYZ로 이렇게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 변환하는 좌표계를 X1, X2, X3라는 어떤 좌표계로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식이 성립해야 될 텐데, 이때는 우리가 XYZ에서는 다 DX, DY, DZ로 표현이 되었는데, 그 각각의, 즉 dx1의 제곱 더하기 dx2의 제곱 더하기 dx3의 제곱인데, 걔들이 요소가 다르겠죠, 그죠? 효과가 서로 다를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그러면 그 앞에 개수를 스트레칭, 즉 길이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XY 공간에서는 이게 DX, DY가 이렇게 직교가 되어 있는데, R세타 공간에서는 요소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D세타가, 이 각도가 D세타가 될 테고, 요만큼이 DR이 될 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비율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그죠? 어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때. 그래서 요거를 스트레칭 팩터라고 H1, H2, H3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인 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레디언트, 어떤 양의 스칼라 양의 그레디언트를 표현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XY 공간에서는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 이렇게 각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운드, 라운드, 근데 H1, X1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개수를 빼내면 미분되는 양도 똑같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지지만, 그것의 어떤 실제적인 효과는 H1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드 P, 라운드 X2, H3, 라운드 P, 라운드 X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YZ와 다른 관계를, 예를 들어 폴라 코오디네이트이다, 실린드리컬. 자, 이 룰은 이게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이든 뭐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이든 아니면 임의의 어떤 이상한 어떤 직교 어떤 그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 뭐 우리는 실린드리컬, 스페리컬 밖에 없습니다. 다 통용이 되는데, 폴라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얘 XYZ와 R세타 Z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XYZ와 R세타 Z가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얘가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x제곱, dy제곱, dz의 제곱을 해보면, 이놈은 dx라는 놈은 x를 변분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dr 코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 d 세타의 제곱이 되고, 이놈은 dr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쭉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dr의 제곱이 나오고, 그죠? d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이 두 번째 항에서 dr 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그냥 1이 되니까 그죠? dr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r이 나오게 됩니다. r d세타의 제곱이 나오고 dz의 제곱이 나오고 따라서 이 두 개가 성립을 하려면 H1은 1이어야 되고 H2는 R이 돼야 되고 H3는 1이 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다이버전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어떤 벡터량 A가 있으면 A1, A2, A3 이렇게 표현되고 다이버전스 A는 XYZ 공간에서는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다 더한 양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놈이 라운드 A1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A2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A3 라운드 Z. 자, XY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그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 위에서 했던 관계식으로 보면 H1 분의 1 라운드 A1 라운드 X1 더하기 H2 분의 1 라운드 X2 분의 라운드 A2 H3 분의 1 라운드 X3 분의 라운드 A3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H1, H2, H3를 밖으로 빼낼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식을 정리해 보면 H1, H2, H3 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라운드 X1 분의 라운드 H2, H3, A1 라운드 X2 분의 라운드 H3, H1의 A2 라운드 X3 분의 라운드 H1, H2, A3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써놓고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R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고 H2가 R이니까 그죠? R A1이 되고 여기는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고 H3, H1 둘 다 1이니까 여기는 그냥 A2가 되고 그죠? 여기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R A3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이버전스 A 자리 대신에 V가 들어가게 되니까 속도 성분, 각각의 속도 성분, 속도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VR, V세타, VZ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각각의 위치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개념적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XYZ 코디네이트에서 그레디언트 이런 미분량들을 이렇게 H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풀었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관계식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1은 1, H2는 R, H3는 1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되고 앞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H1
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냥 그레디언트만 이용해서 식을 쓰게 되면 요 R과 이 미분을 나중에 미분 연산을 할 때 이 스트레칭 팩터랑 미분 연산이 헷갈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좌표계를 변환할 때 오직 그 현재 주어져 있는 R, 세타, Z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식을 나타낸 여기에 이제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으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개념대로 라운드 P, 라운드 R, R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세타, 라운드 P, 라운드 Z 이렇게 식이 표현될 거고, 자, 라플라시안을 구해보면 이놈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써놓은 변환 관계식으로부터 앞에 R분의 1이 나올 거고, 그죠? 여기는 라운드 X1이니까 라운드 R분의 라운드가 될 테고, H2, H3가 R이 되고, 여기에 A1은 라운드 P, 라운드 R이 될 겁니다. 더하기 라운드 세타, 라운드 H3, H1 둘 다 1이니까, 그죠? 여기에는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 P와 같이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운드 Z는 똑같이 되죠. 그죠? Z분의 라운드 R 라운드 P 라운드 Z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R분의 1 라운드 R 라운드 R 라운드 P 라운드 R이 되고, 그죠? 세타로 편미분하는데 R이 들어있으니까 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R 제곱분의 1이 되고, 라운드 P 두 번 미분한 놈이 되겠죠. 세타로. 그 다음에 R이 빠져나오고 R로 나눠지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라플라시안 연산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앞에 뭐 다이버전스는 구해봤으니까 이 커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양의 A라는 양의 커를 구해보면 그걸 이제 B라고 치면 이 B가 B1, B2, B3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B1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B1은 쉽게 말해서 XYZ 코오디네이트로 따지자면 라운드 A3 라운드 Y가 되고, 그죠? 빼기 라운드 A2 라운드 Z 식이 이렇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X니까 Y, Z. 자, 그럼 이렇다고 하면 이제 이제 스트레칭 시키는 일반 좌표계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게 될까요? Y니까 H2 라운드 X2분의 라운드 A3가 될 테고, 그죠? 빼기 H3 라운드 X3분의 1이고 라운드 A2 식이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 양으로 식을 표현해 보면 H2 H3분의 1이 나오고 라운드
H3, A3가 나오고, 그죠? 라운드 X2 마이너스 라운드 H2, A2가 되고 라운드 X3 식이 이렇게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서 식을 정리해 보면 B1을 구했으니까 그죠? H2, H3가 R분의 1이 나오고 그죠? 여기에 라운드 A3 나누기 라운드 X2니까 이건 세타가 되겠죠, 그죠? 빼기 여기에 라운드 Z에 라운드 H2가 R이니까 RA2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 A3 마이너스 R과 R이 나오니까 라운드 Z 라운드 A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우리가 속도 벡터에 대해서 커를 구해보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있고 R분의 1 라운드 세타 A3가 VZ니까 Z방향 속도 성분 마이너스 라운드 Z 라운드 V 세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거 하나랑 두 번째 성분은 라운드 VR을 라운드 Z로 나누면 라운드 VZ를 R로 그 다음 여기에 R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 라운드 R V 세타 라운드 R 마이너스 라운드 VR을 세타로 나눕니다. 이 차원에서는 이 항을 쓰겠죠, 그죠? 이와 같이 스트레칭 팩터를 이용해서 좌표 변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책의 2장 2.7장이네요. 2.7장의 오소고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펜딕스 G인가 거기를 보시면 이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엑시얼리 무빙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시얼리 무빙 concentric cylinder 중앙점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 바깥 통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션에서는 이쪽을 Z축이라고 보통 두죠. 그죠? 뭐 X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속도는 U1이라고 둘 수 있고 이 안쪽에 조그만 실린더는 이쪽 방향으로 즉 축 방향으로 U0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는 모두 콘스탄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회전하는 성분은 없겠죠. U세타 즉 뱅글뱅글 도는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 멀어지는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속도 성분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오직 있는 놈은 속도는 U는 Z 방향 성분만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UR이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UZ 뭐 여러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멘텀 이퀘이션도 의미가 있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즉 Z 방향 속도 성분만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죠? Z 방향 속도 성분 중에서 즉 속도 중에 즉 축을 향하는 속도 중에서 R에 관한 성분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Z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식을 유도해 가지고 써보면 이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비압축성이니까 누로 표현하고 이쪽이 Z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스테디 문제니까 이놈 없을 거고, 그죠? 또 요거 우리 직접 전개를 해서 각각 UR, U세터 뭐 이런 거 다 0이다 라고 가정하고 또 X 성분, Z 성분만 남으니까 없애보면 다 0이 나옵니다. 압력도 일정하다고 했고 중력도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남는 놈은 이놈이죠. 그죠? 즉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배방정식에서는 VZ라고 어펜딕스에 되어 있어서 썼는데 실제 우리가 푸는 건 이놈이 그냥 U가 될 겁니다. 자, 이놈의 라플라시안이고 앞에서 유도했듯이 라플라시안 관계식을 써보면 R 라운드 U 라운드 R 플러스 R 제곱분의 1 제곱 U 세타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Z 이놈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U가 흐름 방향으로 변화량이 없을 거고 회전 성분도 없을 겁니다. 그럼 남는 놈은 오직 이놈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속도 분포를 얻으려면 결과적으로 이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죠. 0 이런 관계식입니다. 이 양을 미분해서 0이 나왔으니까 R 라운드 U 라운드 R이 어떤 콘스탄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라운드 U 라운드 R은 R분의 어떤 콘스탄트로 될 테고 자 속도를 R로 미분해서 R분의 뭐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U의 분포는 일반식으로 C1 로그 R 플러스 C2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겠죠. 로그 분포의 어떤 식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가능하겠죠. 위아래가 뭐 동시에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느 하나만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각각이 이래 움직이는 경우를 지금 따졌는데 첫 번째로 즉 내부 즉 이너 즉 내부의 실린더 안쪽 실린더만 움직이고 있는 경우 0이 되고 그죠? 그래서 C1, C2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속도를 구해 보면 U는 U0를 기준으로 해서 로그 R1 나누기 R0 이건 상수가 되고 숫자 값이 될 테고 여기는 로그 R1 나누기 R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R0는 0, 즉 내부의 실린더는 멈춰 있고 바깥쪽 실린더가 움직인다. 근데 그놈의 속도는 U1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의 속도 분포는 그냥 산수입니다. 그죠? 로그 R1 나누기 R0가 되고 여기는 로그 R 나누기 R0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속도 분포가 이놈은 로그 R분의 R1에 비례하고 이놈은 로그 R0분의 R에 비례하는 거죠. 자, 로그 안에 이게 있으니까 공률이 다르겠죠. 그죠? 기울기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럼 뭐 미분 해보면 쉬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를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게 이너 내부가 움직이는 경우고 이게 바깥쪽이 움직이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타우를 구해보면 쉬어 스트레스는 뮤에 그냥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니까 라운드 R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로그 R분의 뭐를 미분하면 그냥 식이 이렇게 되죠. 뮤가 되고 U의 이 상수를 나머지 상수를 A라고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써보죠. U는 어떤 A라는 놈이 있고 그죠? 로그 여기
뭐, 이놈을 B라고 할까? 그럼 A는 상수가 되고 B는 R분의 R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라운드 B분의 라운드 U가 되고 라운드 R분의 라운드 B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뮤가 있고 로그 B 나누면 결과적으로 B분의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를 R로 나누면 R분의 R1을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R1이 될 겁니다. 근데 B가 R분의 R1이니까 R1분의 R이 될 테고 이걸 풀면 여기에 A는 여기 A가 그대로 있어야 될 테고 그죠? 그래서 뮤 A 곱하기 마이너스 R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이너 서클에 대해서 타우를 구해보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R 로그 R1 나누기 R0 분의 뮤 U0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의 실린더가 움직이고 있을 때 쉬어 스트레스는 밖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아우터인 경우에 쉬어 스트레스를 구하고 이게 이너가 되고 그죠? 아우터인 경우에 쉬어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산수 문제입니다. 로그 R0 네, U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부호가 일단 바뀌어 있고 그죠? 부호가 바뀌어 있고 근데 이 쉬어 스트레스의 변화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각 R이 정해져 있다면 그죠? 바깥으로 갈수록 쉬어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쉬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이 속도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윗판과 아래판이 있을 때 만약에 이너 내부가 움직이고 있다. 밑에가 유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그죠? 그러니까 속도 분포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반대로 바깥쪽이 움직입니다. 유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분포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R분의 1의 기울기가 점점 R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이 즉 속도 분포가 컨케이브하고 그죠? 이놈은 이제 컨벡스하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커버처 속도 분포가 이제 실린더인 경우에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의 어떤 분포 R분의 1의 어떤 로그의 어떤 비례하는 어떤 분포가 될 텐데 이제 앞뒤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두 모양은 사실상 거의 서로 딱 그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될 겁니다. 기울기의 분포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U0, U1이 만약에 같은 값이다. 그러면은 뒤집어진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놈이 서로 다른 속도로 U1, U0로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저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지 그죠? 본질은 달라지지 않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속도 분포가 그 속도 분포의 어떤 경향이 서로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유는 뭐냐면 거리 R에 따라서 속도가 유동에 미친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평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놈인데 이 놈은 R이 멀어지는 커지는 방향 또는 중심을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들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로 이제 flow between cylinder인데 이때는 이제 rotating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rotating concentric cylinder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문제를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간단하겠죠. 이 유동은 Z 방향의 유동 속도 성분은 없고 두 개 다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세타 방향 속도만 있겠죠. 그래서 UR 방향 속도도 없을 거고 그죠? 오직 U 세타 방향으로 속도 성분만 있을 것입니다. UZ는 0일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내부의 회전 속도를 오메가 제로, 바깥은 오메가 1이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또 내부 이 안쪽의 온도는 T0, 바깥쪽의 온도를 T1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cylindrical coordinate에서 이제 관계를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R 방향 모멘텀은 식을 정리해서 보면 dpdr은 로 u 세타 제곱 r 이렇게 식이 표현될 수 있고 세타 모멘텀 이퀘이션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식을 쭉 써놓고 영인 항들 다 추려내면 살아남는 항들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이 u 세타 dr 제곱 더하기 dr의 d r분의 u 세타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을 보면 오른쪽은 0일 거고 이놈은 r분의 카파 dr분의 d r dt dr이 되고 더하기 뮤의 du 세타 dr 마이너스 u 세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내부의 조건, 이건 u 세타가 즉 회전 방향 속도 성분이 r 오메가죠. r0 오메가 제로가 될 거고 r이 r1인 곳에서 u 세타는 r1 오메가 1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온도는 T0고 바깥의 온도는 T1이 됩니다. 압력은 그냥 P0로 콘스탄트다 라고 콘스탄트가 아니죠. 그죠? 자, 압력 조건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식, 2번식, 3번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속도 분포는 오직 속도로만 표현되어 있는 세타 모멘텀 식에서부터 속도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d제곱 u 세타 dr 제곱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dr분의 d의 r u 세타. 자, 이거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r분의 u 세타를 v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d제곱 rv가 되고 dr 제곱이 되고 그죠? 여기서 이놈은 dr분의 d v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죠? 이 식을 직접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식을 쭉 정리한 다음에 v 자리를 다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이거의 솔루션은 u 세타는 c1r
플러스 R분의 C2와 같은 식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직접 대입해 보면 되죠. 그죠? 미분 방정식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뤄본 관계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C1, C2는 이제 경계 조건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세 번째 식에서 그 속도 성분은 이미 이 식에서 네 번째 식에 있는 속도 성분을 세 번째에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dr분의 dr, dr분의 dt가 나올 거고, 그죠? r분의 카파는 여기에 U세타도 모두 R로 표현되는 관계식이니까, 그죠? 여기는 어떤 R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의 솔루션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뭐 이걸 푸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계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이 식을 풀어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t1-t0분의 t-t0입니다. 연산이 아주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또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C3에 R 잠시만요. C3가 있고 1 R분의 R0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그 R 나누기 R0가 있고 이거 더하기 C5에 로그 R0분의 R 식이 아주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룰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로그 R에 비례하는 성분이 있고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성분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속도 성분이 하나는 R에 비례하고 하나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바깥 통만 이렇게 돌고 있다. 바깥에 어떤 이놈이 오메가1의 속도를 가지고 유동이 돌고 있어요. 그 중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유동은 속도 성분이 R1 오메가1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분포하겠죠. 그죠? 이런 모드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모드를 solid state rotation, solid body rotation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거 우리 유체역학 이런 거 할 때, 그죠? 즉, 어떤 원통이 있고, 그 원통을 각 속도로 돌리면 그 내부에 속도 분포가 발생하죠. 그런 유동을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죠? 또 하나는 내부의 점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여기에 볼텍스가 하나 있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유동은 속도 분포가 이렇게 R분의 1에 비례하는, 즉 R에 반비례하는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지는 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동을 우리가 볼텍스 플로우라고 부르죠. 자, 속도 분포가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이 사이에 있는 U세타는 결과적으로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하고 포텐셜 볼텍스가 지금 겹쳐 있는 유동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R0, R1, 뭐 오메가1, 오메가2에 따라서 이 개수값만 달라질 뿐
결과적으로 저 둘 사이의 유동은 그래서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제로의 크기에 따라서 볼텍스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바깥쪽 그 실린더가 매우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속도 분포는 직선에 좀 가까운 어떤 형태로 바뀌어갈 테고 내부의 볼텍스가 훨씬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동이 내부의 실린더가 빨리 회전하고 있으면 그 유동은 볼텍스 유동이다. 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유동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책에 몇 가지 뭐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very small clearance 이 무슨 말입니까? R2 R2가 아니고 R1-R0가 R0보다 매우 작다. 보통 이렇게 쓰는데 쉽게 말해서 저 두 실린더 간격이 엄청나게 작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W1이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매우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고 바깥쪽에 W1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 베어링 있죠, 그죠? 차축 안에 또는 관 두 개가 있는데 관 하나 안에 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축이 그런 식이죠, 그죠? 회전축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밖에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윤활유 같은 게 있습니다. 윤활유가 있고 내부에 실린더가 매우 빨리 회전을 하는 자동차 축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 이걸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책에 보시면 아주 복잡한 식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식을 정리해 보면 U 세타 나누기 R0 오메가 제로는 대략 1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0분의 R 마이너스 R0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R1-R0와 매우 작고 그 사이에 R이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얘가 뭐 간격이 0이 된다. 그러면 결국 U세타라는 건 오직 뭐 이 내부 실린더 표면의 속도밖에 안 되니까 1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R0, 오메가 제로로. 그죠? 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죠? 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거의 선형 분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오직 RM만 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유동 속도는 즉 축 베어링 안에 유동 속도는 거의 선형으로 생각해줘도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이로부터 토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토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토크는 자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요 사이에 요 표면에 유동이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쉬어 스트레스는 반대로 작용하겠죠. 그죠? 타우 제로. 그죠? 자, 그래서 저 지점의 타우 제로는 뮤의 라운드 U 세타 라운드 R로 표현되겠죠. 그죠? 자, 이 shear 스트레스가 저 표면에 작용하니까, 그죠? 자, 토크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R만큼 떨어진 곳에 R 곱하기 DF가 될 테고, 그죠?
자, 외적을 할 필요 없죠. 수직이니까. 그죠? R 곱하기 df가 될 테고, 이놈은 다시 R 곱하기 df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shear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실린더가 이래 있을 때 여기 있는 여기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요 각도가 d세타고 요 지점까지 거리가 r0니까 그죠? 이 식은 요 da가 될 텐데 이놈은 r 타우 월 곱하기 저 d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요 실린더의 이제 수직 방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의 거리를 뭐 그냥 b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팬 길이가 되죠, 그죠? b가 있고 곱하기 r0 d세타 만큼 길이니까 그죠? 저만큼이 결과적으로 면적 요소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토크를 어떻게 구하냐면 0부터 2파이까지 그죠? 그 다음에 R 곱하기 shear 스트레스 구하면 여기서 이놈이 R이 R0인 곳이죠. 그죠? R 타우 제로 B 곱하기 근데 R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R0 그죠? R0 D 세타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죠? 자, 0부터 2파인데 자, 적분을 쓰기 전에 R0도 상수가 될 테고 그죠? U세타가 R의 함수인데 미분을 해가지고 R 값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것도 상수고 그죠? 다 상수네? 그죠?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2파이 R0 제곱 타우 제로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토크를 계산을 해보면 토크는 4파이 뮤에 나누기 R1 제곱 마이너스 R0 제곱분의 R1 제곱 R0 제곱에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0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책에 보면 그 81쪽 페이지 81쪽에 피겨 그림 3의 4를 보면 이제 이 온도 분포,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R이 멀어짐에 따라서 볼텍스화 되어 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정확한 관계식들도 저기에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플라팅 도구들이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3의 22식하고 3의 23식을 한번 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